안녕하세요. 이상모터스 대표 양민준입니다. 이번 차량은 기아의 스포티지 차량이죠. 하이브리드입니다. 이 차량은 2022년 1월 시그니처 등급 차량입니다. 옵션이 훌륭한 차량이죠. 시그니처 등급에 추가 옵션으로 모니터링 팩과 스타일 옵션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니터링 팩 같은 경우는 뭐 서라운드 뷰라든지 좀 편의사항에 대한 거, 그리고 이제 스타일 같은 경우는 외관적인 디자인적인 거, 그런 옵션이 들어간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신차가로 따지면 한 4천만 원 정도 하는 차량인데요. 참 스포티지 치고 정말 너무 많이 비싼 것 같긴 합니다. 이 차량의 주행거리는 9,000km가 이제 막 넘어가기 시작했고요. 거의 뭐 신차급에 준하는 차량입니다. 2022년 1월이기 때문에 엔진 미션에 대한 보증 기간은 2027년까지 안심하고 구입을 해도 되는 차량이죠. 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차량의 이 흰색 바디에 실내를 잠시 후 보시겠지만 이제 그레이 계통으로 되어 있고, 이 가죽 마감은 이제 진한 남색 계열로 되어 있어서 실내 디자인도 고객님들이 많이 찾는 색상으로 아주 조화를 잘 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상모터스 채널은 이 대상 차량의 외관과 실내를 보여드린 다음에 제가 영상 후반에 이 차량의 평균적인 시세, 이 차량의 성능 점검 기록부, 이 차량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니까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차량에 대한 가격은 영상 밑에 더보기나 아니면 댓글을 보시면 간략한 스펙과 가격을 작성을 해놓고요. 판매가 되면 삭제를 해놓으니 그 점은 좀 참고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차량이 마음에 드는데 이 가격이 삭제되어 있고 판매되어 있다고 써 있으면 영상 한 중후반쯤으로 가셔가지고 이 차량의 평균적인 시세라든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좀 참고하셔서 다른 차를 구입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차량을 한번 빠르게 보시겠습니다. 외관을 살펴볼게요. 서라운드 뷰가 있어서 전방에도 카메라가 있고요. 전방 감지기 있습니다. 외관에서는 전혀 흠이 없는 정말 깨끗한 차량입니다. 휠을 보시면 아주 깨끗하죠. 타이어 9,000km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자, 외관면 살펴볼게요. 깨끗하죠. 이 문틈 보니까 이 생활 PPF도 부착을 해 놓으셨고요. 부착을 해 놓으셨죠. 손잡이 부분까지 휠 깨끗하고 타이어 아주 좋습니다. 후면 보시면 후방에 감지기, 후방 카메라 있고요. 당연히 파워 트렁크 적용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고객님이 차량 실내 색상에 맞게 마감재를 다 부착을 해 놓으셨고요. 투채널 블랙박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의 바닥 보시면 이 부착했던 나머지 마감재, 그리고 이 안쪽으로 타이어 공기압 키트, 먼지 털이개, 삼각대 등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 바닥면도 보시면 습기라든지 그런 거 전혀 없이 아주 깨끗한 신차급에 준하는 차량입니다. 조수석 측면도 한번 살펴볼게요. 휠 깨끗하죠. 타이어 아주 좋습니다. 자, 면 문콕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제가 차량을 보러 갔을 때 이 주차를 가장 모서리 부분에 좀 널찍한 공간이 있더라고요. 거기에만 주차를 하셨대요. 그래서 문콕 같은 것도 없이 아주 깨끗하네요. 사이드미러 보니까 후측방 감지기가 있죠. 휠 깨끗합니다. 타이어 아주 좋습니다. 연식이 워낙 좋은 차고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이 현장에서 차량을 보면서 외관의 문콕이라든지 아니면 휠에 흠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아주 꼼꼼하게 살펴봤어요. 흠 하나 없는 정말 완벽한 차량이었습니다. 자, 이제 시동을 걸고 엔진룸을 살펴볼게요. 자,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거의 신차급에 준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리고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아주 상태가 훌륭하죠. 지금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인데요. 전기 방식으로 지금 구동이 되고 있어서 조용하죠. 제가 설명하다 보면은 엔진이 구동될지 모릅니다. 그때는 이제 엔진 돌아가는 소리가 나겠죠. 일단 이 냉각수 보시면 색깔과 양 아주 적당합니다. 엔진 보시면 본체 색상, 미션 색상, 이런 파이프들 색상들 봤을 때는 얼마 되지 않은 정말 깨끗한 차량이구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 엔진 뒤쪽으로 보셔도 아주 깨끗하죠. 이 성능 점검 받을 때 제가 이 하부 상태랑 꼼꼼하게 점검해 봤지만 정말 완벽한 차량이었습니다. 이 하이브리드 차량은 냉각수가 두 개죠. 이 전기 쪽과 이 엔진 쪽 냉각수 양쪽, 이 냉각수 정말 중요합니다. 냉각수 상태 구입하실 때는 냉각수 상태를 좀 체크를, 별게 아니지만 또 많이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양에 대한 저 레벨이 있죠. 저 레벨을 잘 확인하셔야 돼요. 엔진은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볼게요. 자, 윈도우 스위치 자동 접이식 밀러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자, 이 색상을 이렇게 멀리서 볼게요. 그레이 색상에서 이제 이쪽 포인트, 이 청색 계열, 그리고 이 핸들 쪽도 보시면 이제 청색으로 돼 있다가 이 그레이 색깔로, 이 색상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객님들이 많이 찾는 색상으로 잘 해놓으셨습니다. 지금 이제 전자 파킹, 파워 트렁크, VDC, 이 버튼은 뭐냐면요, 이 하이브리드 자체가 니로 시절, 그러니까 16년, 17년
그때까지만 해도 이 방전이 굉장히 잘 됐습니다. 이 시동 배터리 자체가 용량이 이 경차 배터리, 거의 오토바이 배터리 같은 굉장히 작은 배터리가 있어서 방전이 잘 됐는데, 이 방전이 잘 되다 보니까 여기에 이 버튼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차량이 방전이 되면 이 버튼을 누르고 강제 구동으로 시동을 거는 건데요. 자주 하면 좋지 않지만 이걸 만들어 놨다는 소리는 방전에 대한 내용을 제조사 측에서도 알고 있다. 그래서 이걸 만들어 놓은 거죠. 이 바닥 보시면 이 코일 매트 장착을 해 놓으셨어요. 계기판 보시면 9366kg고요. 후측방 모니터가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핸들 왼편으로는 블루투스, 오른쪽은 크루즈 컨트롤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내비게이션 장착, 후방 카메라 넣으시면 후방 카메라와 이제 서라운드 뷰까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이 타이어 옆쪽에 뭐 돌뿌리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까지 확인하면서 이렇게 사방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서라운드 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버튼 보시면 이 물리 버튼이 두 개밖에 없죠. 여기는 이제 터치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오디오 버튼 그런 게 적용이 되어 있어요. 눌러지죠. 근데 이제 공조기는 어떻게 하냐? 이 버튼 이걸 누르면 바뀝니다. 공조기로. 그래서 에어컨이라든지 바람 세기라든지 운전석과 조수석의 온도 조절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다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시면 되고요. 휴대폰 무선 충전 적용되어 있고,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열선 핸들, 버튼 스타트가 이쪽에 적용되어 있어요. 여기 없습니다. 다이얼식 기어, 드라이브 모드, 오토 홀드, 그리고 이제 컵홀더죠. 컵홀더는 이렇게 누르면 이런 식으로 넓게 쓸 때는 이렇게 접으시면 됩니다. 공간이 넓어집니다. 색상에 맞게 아주 잘 이쁘게 장착을 해 놓으셨어요. 자, 워크인 스위치 적용되어 있고요. 시트 상태, 도어 트림 쪽, 대시보드 아주 깨끗하죠. 야, 이 대시보드까지 이제 남색으로 해서 핸들, 도어 트림 쪽으로 정말 색상 굉장히 이쁩니다. 하이패스 시스템 적용되어 있고요. 블랙박스 2채널 장착되어 있습니다. 뒷좌석에도 보시면 그레이 색상의 이 마감은 진한 남색으로 되어 있어요. 이 뒷좌석에 열선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시트 굉장히 깨끗하고 양호합니다. 때가 타지 않았죠. 이 전 차주분은 미혼이었고요.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카시트 자국이라든지 그런 게 전혀 없고 차 자체가 굉장히 깨끗했습니다. 이제 혼자 운전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담배를 피지 않으셔서 담배 냄새는 전혀 나지 않습니다. 마감재도 흠이 없어요. 먼지 묻어 있거나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뒷좌석 에어팬트는 중앙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C타입 단자 뒷좌석에도 있어요. 이 스포티지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헤드룸, 레그룸 굉장히 넓습니다. 이게 예전 그냥 그 산타페 크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나온 산타페가 더 넓긴 하지만 사실 산타페하고 크게 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등받이 조절도 이런 식으로 돼요. 자, 이렇게 세웠죠? 누르면 이렇게 여기까지, 자, 이렇게 많이 눕혀집니다. 정말 이 실내에서만 보면 이 산타페 실내 공간과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뒷좌석에서 이제 천장 상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깨끗합니다. 지금 현재도 시동이 걸려 있는데요. 지금 또 이제 전기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강점이죠. 전기차는 조금 애매하고 연비에 대해서 신경이 쓰이고 그런 분들한테는 선택하기 정말 좋은 차량이죠. 시세 체크해 볼게요. 차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수도권에 있는 전체 매물을 보고 있는데요. 42대가 검색이 되고요. 가장 저렴한 차가 2,760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가장 비싼 금액은 4,880만원까지 있습니다. 중간 정도면 한 이 정도 되겠네요. 한 3,800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차량이 중간적인 시세입니다. 일단 가장 저렴하게 나온 차량 2,760만원짜리 한번 살펴볼게요. 1.6 이륜의 시그니처 등급입니다. 아무래도 3천만원 이하의 시그니처 등급이면 주행거리가 29,000인데 사고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고가 좀 있네요. 하우스 교환 차량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고가 있기 때문에 저렴합니다. 사고가 있다고 근데 무조건 안 좋다고 생각하실 건 아닌 게, 사고가 있고 수리는 잘 돼 있는 상태면 이 사고에 대한 만큼 감가가 돼서 감가된 금액에 구입하는 거는 뭐 맞는 거죠. 거짓말 하지 않고 정확한 성능 점검 내역서와 차량 수리 상태를 말씀드린 후에 판매하는 거는 괜찮은 거죠. 하지만 사고가 있는데 무사고 차량과 시세 차이가 별로 없는 그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죠. 가장 비싸게 나온 매물도 한번 살펴볼게요. 4,880만원짜리 차량이고요. 사륜 시그니처 그래비티예요. 신차가 자체가 가장 비싼 차량이고요. 신차급입니다. 3,700km예요. 무사고고.
4,880이면은 굉장히 비싸네요. 신차가보다 더 비싸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아마 중고차 수출로 나가는 경우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이런 것 같고요. 일단 바로 영상 속 차량도 볼게요. 이 차량입니다. 영상 속 차량이고요. 아, 실내 정말 이쁘죠. 성능 보시면 9,364km의 용도 변경 특별 이력 없고요.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하부 상태 올량을 판정받았습니다. 이 당시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는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노블레스 그래비티, 시그니처, 시그니처 그래비티 그런 식으로 있었어요. 이 그래비티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현대로 따지면 인스퍼레이션 같은 그래비티 전용 외관 디자인이 들어가는 겁니다. 크게 나누자면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시그니처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이제 그래비티라는 뒤에 단어가 들어가는 건데요. 가장 기본형인 프레스티지부터 시작을 하는데 옵션을 추가를 하나도 안 해도 3,300만 원짜리예요. 굉장히 비싼 차량이죠. 이 옵션에 대한 차이점은 이제 노블레스부터 전방 감지기가 들어가고요. 조수석 전동 시트, 워크인 디바이스, 뒷좌석에 열선 시트, 파워 트렁크 그렇게 들어가고요. 시그니처가 되면은 이제 가장 좋은 거기 때문에 이제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고 슈퍼비전 클러스터 12.3인치 그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뭐 전방 충돌 방지 보조, 뭐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 뭐 여러 가지 추가적인 안전 사양들 옵션들이 들어가고요. 메모리 시트까지 들어가는 게 이제 시그니처고요. 그래비티는 방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외관적인 디자인적인 차이점. 그래서 신차가 차이가 그래비티가 들어가면 한 100만 원 정도 더 비싸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슈화된 거는 그냥 동호회라든지 뭐 언론에 나와 있는 그런 겁니다. 제가 이 주의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때는 사실 제가 판매를 하면서 문제가 있었던 경험담을 토대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데 이 차량은 사실 제가 판매한 게 5대도 안 됩니다. 5대 중에 신차가 2대고 중고차가 3대인데 다 문제가 있다. 뭐 차가 뭐 왜 이러냐 뭐 그런 얘기를 들어본 것은 없어요. 언론이라든지 뭐 동호회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엔진오일 증가 이슈죠. 뭐 스포티지도 마찬가지지만 소렌토도 마찬가지고요. 이 하이브리드 쪽에서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슈 업데이트로 이제 보완을 하고 있긴 합니다. 나는 괜찮다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래도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계속적으로 뭐 보완을 하고 있으니 그리고 무상 보증 기간이 대부분이 남아있는 차량이니 그 점에 대해서는 뭐 보완이 될 걸 기아 측에 기대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차의 뭐 최대의 단점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비싼 거예요. 이게 스포티지가 잠깐 그냥 스포티지 R 시절 그러니까 뭐 2009년 10년 뭐 그때 뭐 2천만 원이면은 괜찮은 차 구입했던 그 시절에 이제 하이브리드 그리고 이제 물가 상승률 그런 걸 이것저것 따진다고 해도 너무 많이 오른 것 같긴 해요. 이게 신차가 4천만 원이 넘어간다. 스포티지가 4천만 원이 넘어간다. 정말 너무 비싼 것 같습니다. 이번에 뭐 새로 나온 뭐 산타페도 뭐 풀옵션 사륜으로 해가지고 하이브리드 넣으니까 뭐 거의 6천만 원 육박하던데 정말 이 차값이 얼마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단점이 좀 비싸다는 거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하면은 공통적인 게 또 하나 있죠. 이 헬기 소리. 이거는 헬기 소리라는 것 자체가 들어봐야 알 것 같긴 해요. 뭐 예시를 들자면 지금 10월 달인데 9월 달에 그랜저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IG였습니다. 주행거리가 4만 킬로밖에 되지 않았고 신색이고 정말 고객님들이 많이 찾는 차였어요. 거기에다 가격도 괜찮았어요. 제가 만약에 그 차를 제가 원하는 가격에 판매를 했다면 정말 오랜만에 마진이 좀 좋았을 만한 정말 괜찮은 차량이었는데 제가 직접 운전을 해서 가져왔는데 몰랐어요. 하지만 그 다음날 성능 점검을 받으러 가는데 헬기 소리를 거기서 정말 크게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씩은 좀 있긴 해요. 하이브리드 차량들이. 근데 그 차는 정말 이 천장에 헬기 프로펠러가 달려있는 느낌. 와 정말 소리가 크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팔아? 말아?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에 환불을 받았는데요. 고객님도 운행하는데 저는 지장이 없는데 이걸 왜 환불을 하냐? 결국에는 고객님과 이 차에 대해서 의논을 하다가 고객님께서 그냥 흔쾌히 환불을 해주셨는데 환불을 받은 이유가 이 헬기 소리에 너무 크다 인지를 해버렸고 그 상태로 판매를 하자니 판매하기에 좀 꺼려지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없었고 이 스포티지도 결국에 어떤 차에서 그렇게 큰 헬기 소리가 나는 차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 이후로부터는 정말 더 신경을 써가지고 시동을 걸어놓은 상태에서 유심하게 엔진 소리를 들어보긴 합니다. 헬기 소리 나는 거 그 점도 좀 체크를 해야 되고요. 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가 아직도 신차 계약을 하면 6개월 정도 걸립니다.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1년 이상 걸렸던 차량인데 많이 땡겨지긴 했죠.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6개월씩 걸려요. 그것도 하나의 좀 단점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차를 구입하지 않더라도 다른 딜러분께 또는 직거래를 하시더라도 체크해야 되는 게 첫 번째로 엔진 오일을 한번 찍어보시고 두 번째로 시동을 걸어놓은 상태에서 헬기 소리가 좀 나는지. 그러니까 헬기 소리가 나는 거는 엔진 구동이 돼야 됩니다. 엔진 구동이 됐을 때 그게 엔진 안에서 나는 소리일지 아니면 미션 쪽에서 나는 소리일지 정확치는 않지만 엔진 구동을 정차 시에 가속 페달을 밟아가지고
물리적인 힘으로 엔진을 돌리게 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십시오. 1분이 되든 5분이 기다리든 기다렸다가 자동적으로 엔진 구동이 될 때 엔진 소리를 정확히 한번 잘 들어봤을 때 헬기 소리 같은 게 좀 나긴 하는데 너무 크게 들린다. 실내에서 문 다 닫고 엔진룸 열고 듣지 마시고요. 그냥 실내에서 문 닫고 좀 조용한 곳에서 한번 들어보시면서 그렇게 체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이상으로 스포티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그러시면 댓글이라든지 카톡, 전화, 문자 주시면 제가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에 대한 가격은 영상 밑에 더보기 또는 댓글을 확인하시고요. 판매가 되면 제가 며칠 날 계약이 됐다. 금액은 제가 삭제가 됩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양병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